구독과 좋아요 갑시다. 구독자 1만 명. 안녕하십니까, 1인 크리에이터 햄리슈입니다. 오늘은 Node.js 서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전 시간에 이제 리액트 쪽에서 로그인이랑 회원가입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소스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뭐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버튼 눌렀을 때 엑시오스라는 것으로 에이자스 통신을 해서 서버 쪽으로 쏴주면 그 데이터를 이제 서버 쪽에서 받아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버 쪽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리액트 쪽에 있는 소스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서버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뭔가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내줘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넣는다든지 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서버가 없었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시간이 좀 더 남는다면 몽구스 세팅하는 방법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뭐 오픈 폴더 해가지고 서버로 만들어줄 폴더를 하나 생성해 주시고, 그 폴더를 선택해서 열어주신 다음에 맨 처음에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npm init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패키지 JSON이라는 파일을 생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생성이 되면 지금 조금 뭔가 많이 적혀 있긴 한데 좀 이런 것들은 원래 좀 없거든요. 이 중간에 벼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쪽에서 테스트만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여기다 스타트를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이렇게 입력하고, 그리고 노드몬 서버라는 걸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래요. 노드몬 스타트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노드몬이라는 모듈로 서버라는 파일을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서버 JS를 실행시키겠습니다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버 JS가 아니라 app.js다 라고 하면 노드몬 앱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노드몬이라는 모듈로 app.js를 실행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노드몬이라는 모듈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버를 저희가 돌리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서버 쪽에서 수정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서버를 내렸다가 다시 올려야 되거든요. 수정이 됐을 때 반영시키려면. 근데 이 노드몬이라는 모듈을 사용하게 되면 그냥 서버 쪽에서 수정한 다음에 저장만 눌러도 자동으로 서버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적으로도 무슨 기능이 또 있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 정도의 아주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npm start라는 것을 아까 npm init 이후에 이걸 수정한 다음에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npm start를 하시면요, 노드몬이라는 모듈이 없다고 아마 에러가 뜨실 거니까 npm i 노드몬 이라는 놈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고, 물론 그래도 에러가 뜰 거예요. 왜냐면 server.js라는 놈이 없을 거기 때문에 server.js라는 놈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server.js 제가 파일을 열었는데 이건 새로 파일을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해주셔야 될 게 require 익스프레스 해가지고, 익스프레스라는 이제 모듈을 어떻게 보면 가져다가 써야 되는데, 익스프레스라는 거는 뭐냐면 프레임워크예요. 프레임워크인데 서버 쪽을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ode.js 서버 만들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익스프레스라는 프레임워크가 제일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서버 플랫폼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익스프레스라는 걸로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다른 거는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익스프레스 기준으로 서버 쪽을 이제 작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기 전에도 당연히 익스프레스라는 모듈이 필요하기 때문에 npm i, 이 i는 인스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라는 놈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npm init, 그리고 npm i 노드몬, npm i express 이런 것들을 다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간중간에도 또 npm 해가지고 설치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프로젝트를 클론했거나 복제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듈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실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없다라고 나온다면 npm i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 모듈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require에서 모듈을 가져다가
사용하겠다라는 변수 선언을 해주고요. 익스프레스라는 모듈은 이 함수로 실행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익스프레스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주고 그거를 앱이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주시면 익스프레스가 실행이 된 채로 어떻게 보면 이 변수에 담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나머지 소스들도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차피 순서가 얘네가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게 이 부분들도 다 제외하고요. 해주셔야 될 게 app.use 해가지고 익스프레스에서 이제 사용할 녀석을 세팅을 해주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이슨이라는 놈을 사용을 하겠다. 아마 데이터를 주고받아올 때 이 제이슨 데이터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아마 이 선언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뭔가 제이슨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선언이 안 돼 있으면은 잘 받아오거나 전달해 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히까지는 정의를 하진 못하지만 제이슨 객체를 이제 왔다 갔다 주고받는 데에는 이렇게 익스프레스에서 제이슨 함수를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app.use 해가지고 또 하나 더 해주는데, 익스프레스 URL 인코디드 해가지고 extend to를 하는데, extended to를 한 이유는 배열이나 이런 것들을 또 받아오는 데 있어서 이러한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또 그러한 데이터를 받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extended to를 하면은 추가적인 배열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까지 넘어와서 가져다가 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정의까지는 아니지만 요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pp.use 해가지고 지금 보면 라우터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라우터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server.js잖아요. 지금 이 server.js에서 모든 작업을 다 할 수도 있어요. 서버 관련된 작업들을요. 근데 서버에서 전부 다 하기에는 가독성이 좋지 않고 협업을 하기에도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라우터라는 걸로 분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멤버 라우터랑 보드 라우터랑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나눠 놨습니다. 이 라우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우치라는 폴더 안에다가 이 라우터 파일들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require 해가지고 가져다가 끌고 와서 내가 이 라우터를 쓸 건데 라우터로 가기 위한 URL은 멤버다, /멤버다, 그리고 /보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만 가지고 라우터라고 인식이 되진 않아요. 다른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한데 한번 볼게요. 보드 라우터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익스프레스 해가지고 이것도 require 하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똑같고, 다만 이제 익스프레스 라우터, 여기 대문자 R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수를 호출하게 돼서 요거를 또 라우터라는 변수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router.post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delete라는 주소를 타게 되면은 이제 여기로 넘어오는 건데, get 방식이 아니라 포스트 방식으로 넘겼을 때 기준으로 여기로 타는 거고요. get 방식으로 넘겼을 땐 여기를 타지도 않고, 지금 여기엔 get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없다고 나옵니다. 404 에러가 뜰 수 있으니까 get 방식인지 포스트 방식인지 확실히 맞추셔가지고 리액트 쪽에서 쏴줘야 돼요. 지금 기준으로는 엑시오스로 비동기 통신을 쏠 때 URL 주소가 get 방식이 아니라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구문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몽구스 기준으로 뭐 데이터베이스 뭐 조회서 삭제한다든지 뭐 수정한다든지 인서트 한다든지 이러한 구문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구문을 작성해서 이 라우터를 타게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맨 밑에 보면은 module.export는 라우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라우터를 익스포트 시켜가지고 내보내기를 해줘야만 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server.js에서 라우터 설정을 해놓고 라우터 파일을 만들어 놓지 않거나 익스포트를 해놓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 작업까지 전부 다 마치신 다음에 서버를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드도 마찬가지고 멤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흐름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그 클라이언트라고 할까요? 리액트 서버 쪽에서 만약에 엑시오스로 멤버 /delete를 보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먼저 거쳤다가 여기는 딜리트가 없네요. 멤버
조인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저번에 했었을 때 멤버 조인이랑 로그인을 했었으니까 멤버 조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는 앞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멤버가 있었잖아요, 그죠? 라우터를 타기 전에 멤버를 탔을 때 여기를 타는 거니까 멤버에 조인을 타게 되면 여기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액트 쪽에서 엑시오스를 보냈을 때 멤버 조인은 바로 여기로 보내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때도 포스트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포스트로 보냈고 URL이 멤버 조인으로 보낸 게 여기로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익스프레스 해가지고 리콰이어를 했고, 그리고 익스프레스 라우터라는 걸로 라우터 함수를 실행을 시켜서 라우터라는 변수에 담아주고, 그 라우터에 포스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URL 세팅하고 리퀘스트 리스폰스 해가지고 받아온 파라미터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모듈.export 해가지고 라우터를 내보내기를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 쪽에서 이렇게 라우터 설정은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물론 이게 더 먼저 선행적으로 작업이 돼야 될 수도 있는데 app.listen을 해서 8080 포트로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서버에서.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버를 직접적으로 실행해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까지는 막 정의를 해드리진 못하지만 이게 없으면 서버가 실행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포트 번호랑 해가지고 제대로 접속이 잘 됐으면 이런 식으로 listen 이런 식으로 여기에 콘솔에 뜨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npm start 하면은 노드몬으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드몬 서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npm start랑 노드몬 서버랑 같은 명령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몽고DB가 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이제 콘솔 창에 메시지도 뜨는데,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app.listen 해가지고 서버가 8080 포트로 잘 수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콘솔에 그래서 메시지가 뜬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버 세팅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 익스프레스 모듈을 가져다가 실행을 시키고 그거를 담아다가 여러 가지 세팅을 하는데, 제이슨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이걸 세팅을 하고, 그리고 URL 인코디드 해가지고 배열이나 이런 데이터를 가져오기에 속성을 조금 수정을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라우터도 또 추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리슨을 해서 8080 포트로 서버를 실행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대기를 하고 있는다, 귀 기울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은 여기서 끝이지만 추가적으로 더 세팅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몽구스는 일단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세팅할 순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세션을 내가 이제 익스프레스라는 이 프레임워크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또 익스프레스 세션이라는 모듈을 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npmi 익스프레스 세션 이라는 명령어로 이 모듈을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위에 있는 콜스 요것도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콜스라고 해서 동일 기원이 아닌 경우에는 서버에 이제 붙지 못하게 이제 막아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원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같은 주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로컬호스트 3000번에서 8080번으로 타게 해주고 싶은데 동일 기원이 아닌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동일 기원이 아니더라도 붙을 수 있게 처리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콜스가 세팅이 안 되어 있으면 지금 3000번으로 실행이 되는 리액트 서버에서 이 Node.js 서버로 붙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콜스가 여기 또 추가적으로 세팅을 해주는 게 있는데, 동일 기원에 대한 부분이 이제 true고, 오리진이라는 게 기원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true고 그리고 credentials 해가지고 true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리액트 쪽에서도 보낼 때 크리덴셜 트루 해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맞춰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도 정확히 이 세팅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아는 건 아니라서 아무튼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다른 기원이라고 하더라도 서버에 접속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저희가 세션을 또 세팅을 해놨잖아요. 가져왔잖아요, 모듈을. 그래서 app.use 해가지고 세션이라는 놈을 또 세팅을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쿠키랑 이런 부분들도 세팅이 되어 있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제가
엄청 자세히 알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세션이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션이 뭐 다시 저장이 되냐, 그리고 뭐 시크릿 코드가 뭐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아무렇게나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냥 햄니슈라고 해놨고요. 그리고 쿠키에 대한 이제 속성도 설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보안적인 부분들이 뭐 펄스다, 그리고 HTTP만 가능하다, true라고 돼 있는데 HTTPS는 그러면 붙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까지는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아무튼 익스프레스 세션이라는 세션을 사용하기 위해, 이 노드.js에서 세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세팅을 해줘야 되는 부분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에 저희가 변수로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콜스 옵션을 변수로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앱.use를 해서 콜스 안에다가 이제 콜스 옵션을 세팅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js에서 세팅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몽구스 세팅하는 거라서 제가 빼먹었는데, 네, 아마 지금 시간으로 봐서는 몽구스는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본적인 서버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도 들어있기는 한데 제가 조금 설명을 부족하게 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글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정보를 얻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좀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 말이 전부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인갑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은 제가 몽고스 세팅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고 몽고스 문법에 대해서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도 막 엄청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이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고 느낌 정도 좀 받아가시는 정도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서버 쪽은 몽고스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거의 끝났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 다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뒤에 부분은 오히려 더 쉽게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부족하지만 제 강의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혹시나 궁금한 부분이 생기시면 댓글이나 아니면 오픈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